원장님, 제가 트러블이 한 번씩 나서 뽀드득 뽀드득 잘 씻기는 클렌저를 쓰고 있는데 이런 클렌저가 피부에 좋은 거 맞죠? 피디님,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뽀드득거리는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도 클렌저가 잘 닦여야 좋죠. 아니에요. 지금 쓰는 그 클렌저 당장 갖다 버리세요. 그 클렌저 쓰면 피부 다 망가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주사 피부염이나 여드름이나 또 민감하고 트러블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이 더 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클렌징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의 소유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케어해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화장품이, 그리고 그 중에도 클렌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정작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민감하고 트러블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시는지, 어떤 클렌저를 쓰시는지 제가 봐드리고, 또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 그때마다 꼭 하나씩 사오는 파란색 클렌저 있잖아요.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내 제품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또 어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셔서 제가 느낄 때는 이게 거의 국민 클렌저급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클렌저들이 피부를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클렌저뿐만 아니라 다른 클렌저들 속에도 우리 피부를 망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클렌저 속에 들어있는 우리 피부를 망치는 성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 클렌저 가져오셔서 성분 한번 보시면서 제 영상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절한 클렌저가 뭔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클렌징, 세안을 왜 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세안을 왜 할까요?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나 씻어서 제거해서 없애버리려는 것들을 잘 없애려고 세안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우리 얼굴의 피부층을 좀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층이 있어요. 여기에 각질이랑 또 지질이 적절히 잘 버무려져서 그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을 잘 보호하고 머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세균이나 먼지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우리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피부 장벽 위에 각질이나 피지나 먼지나 땀이나 세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미세먼지, 그리고 메이크업 물질들,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하면서 이 피부 장벽 위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은 싹 씻어서 제거하고, 아래쪽의 피부 장벽은 손상을 안 줘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세안인데요. 그런데 노폐물이 50%만 제거되고 50%는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해서 안 좋은 세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지질로 이루어진 우리 피부 장벽이 세안을 하면서 50% 정도 씻겨서 다 제거돼서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과해서 안 좋은 세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안이 좀 부족해서 노폐물이 적절히 다 제거가 안 되면 피지나 각질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고 거기서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세안이 너무 과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피부가 붉어지고 민감해지고 가렵거나 따갑거나 당기고 건조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절한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적절한 세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적절한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클렌저를 선택하려면 먼저 계면 활성제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이랑 기름을 섞어 놓으면 물은 물끼리 뭉치고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고 물이랑 기름 사이에 막이 생기잖아요. 층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드는 물질이 바로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접시에 기름때가 묻어 있을 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퐁퐁 같은 계면 활성제 세제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기름때가 이제 퍼지게 만들고, 그걸 물을 이용해서 다 씻어서 흘러내려가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피부 위에 제거되어야 될 노폐물들도 대체로 기름 성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클렌저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서 거품을 내서 피부 위에 노폐물들을 거품 사이에 퍼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헹궈서 그 기름에 가까운 노폐물들이 싹 씻겨서 벗겨져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클렌저 속에 계면 활성제가 너무 약하면 피부 장벽 위에 오염물질이 충분히 제거가 안 되게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클렌저 속에 계면 활성제가 너무 강하면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들까지 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다 씻겨 나가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클렌저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적절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클렌저를 선택할 때 첫 번째는 클렌저의 성분표를 보시고요. 거기서 계면 활성제가 너무 강한 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강한 계면 활성제는 빠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클렌저를 가져오셔서 뒤에 보시면 성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성분표가 있거든요. 그 성분표에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런 강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계면 활성제는 대표적으로 설페이트, 설포네이트, 라우릭 엑시드, 미리스틱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 스테아릭 엑시드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한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실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뭐뭐뭐 엑시드라고 표현이 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또 여드름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여드름도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뽀드드득 잘 씻긴다고 해도 절대 이런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면 활성제 말고도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빼야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에는 자극을 하는 성분도 있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도 있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우선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포메도제닉하다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보시면 앞에 뭐뭐뭐뭐 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클렌징 오일 사용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클렌징 오일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져오셔서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요. 물론 오일 제품마다 성분이 다 다르겠지만 돌콩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혹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땡땡땡 오일 이런 여드름을 유발하는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드름이 나거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거나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클렌징 오일 사용을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리는 이 성분 리스트들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인데요.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클렌저에 이런 성분들 들어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렌저를 선택하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이 빠져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제품 속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럼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런 나쁜 성분을 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클렌저를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클렌저는 먼저 약산성이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나쁜 성분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전성분 숫자도 적으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너무 뽀드득거리지 않고 어느 정도 미끄덩거리면서 자극이 적은 젤이나 폼 타입의 클렌저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나 미세먼지 모공의 노폐물을 세정하는 세정력도 확인이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어떤 세안제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진료 보시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세안제 추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세안제를 선택했으면 적절한 세안법을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적절한 클렌저를 사용하셔서 손에서 거품을 내시고 1분 정도 손으로 얼굴에 빠진 부위 없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사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손 말고 어떤 클렌징 디바이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로 1분 이상 충분히 구석구석 헹구시면서 클렌징 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은 클렌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때 아침에 물로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클렌저를 이용하셔서 만약에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하신 분이라면 마사지하고 문지르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하셨다면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클렌징 티슈나 화장솜을 이용해서 문지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절대 비추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클렌징 젤 타입을 가장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안법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세안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렌저와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클렌저를 잘못 선택하고 또 세안법을 잘못해서 피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거의 매일 세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적절한 세안법을 이용하셔서 피부 장벽을 지키고 피부에 광이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